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계속해서 이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질시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왔었는지를 화석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보니까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는 멸종하기도 하고 새롭게 종분화가 되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는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은요. 진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해시태그 첫 번째는 변이와 진화라는 것들을 각각 살펴보고 도대체 이 변이라는 것이 진화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 진화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종분화가 막 일어나게 되면 생물이 정말 다양하겠죠. 이런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역시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올라갈 오늘의 사진 POTD 만나면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때요? 선생님 뭔가 기린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자세히 볼 수도 있을까요? 자세히 보면요. 지금 기린, 첫 번째 있는 기린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린이랑 다른 기린도 있어요. 목이 짧은 기린도 있네요.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칸을 봤더니 뭔가 도태되어 있는 기린도 보이고요. 한 칸 더 옆으로 갔더니 이제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린, 목이 긴 기린의 모습이 보이네요. 도대체 이렇게 다양한 길이를 가진, 목의 길이를 가진 기린들이 어떠한 과정을 겪었길래 우리가 생각하는 기린은 목이 다 긴 기린만 떠오르게 되는 걸까? 도대체 이 그림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진화와 변이부터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화와 변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변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한 3년 전쯤으로 우리 친구들의 머리를 한번 돌려보면 선생님 그때 중학교 1학년에서 3단원에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을요. 이미 우리 친구들이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봤냐면 그때 똑같은 얼룩말인데 그 얼룩말의 무늬가 다르대요. 그리고 무당벌레의 그 무늬를 보면서 분명히 얘네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종의 무당벌레인데 무늬가 달라요. 우리 그렇게 하면서 한 종에서 가지고 있는 형질의 차이, 우리 그것을 변이라고 합니다. 라고 중학교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선생님 변이라는 거는요. 같은 종류의 생물에서 거기서 나타나는 생김새의 차이, 특성의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 변이에요 라고 공부했다고요. 기억이 혹시 날까요?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했던 그 변이를 토대로 진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은요. 진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도대체 진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미지는 떠오르고 뭔가 알 거는 같은데 선생님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설명해야 내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진화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진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진화가 어떤 뜻인가 봤더니요. 오랜 시간 동안이래요. 그냥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우리 지질시대 봤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야 된대요. 근데 여러 세대? 선생님, 사람만 하더라도 한 세대가 엄청나게 긴데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곤충 같은 경우에 한 세대가 짧으니까 우리가 여러 세대를 볼 수 있지만 생물마다 한 세대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생물들은 한 세대를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생물들은 여러 세대를 우리가 관찰할 수도 있어요. 대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 생물의
변화의 과정이 우리 진화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즉, 변화들이 생물들마다 조금씩 나타날 건데 그 아주 단시간에 일어나는 변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긴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듭해서 변화가 쌓이고 그 누적된 변화, 그리고 나면 결국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종과 그 변화들이 누적되고 나서 만들어진 그 종은 이거 너무 다른데? 다른 종으로 종분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진화를 설명하는 것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변화가 쌓여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거야. 즉, 생물의 종이 다양해지는 것이 바로 진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를 우리 친구들이 떠올릴 때 선생님은요, 2개의 키워드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바로 하나는 변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의 다양성이에요. 종 다양성. 이 변화들이 누적되어서 결국 생물이라는 것이 종이 다양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이 진화입니다.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친구들이 선형의 진화를 떠올려요. 이 생물이 진화되면 이렇게, 이 생물이 진화되면 이렇게. 꼭 한 방향으로만 진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은요, 진화를 떠올릴 땐 나뭇가지 같은 걸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방으로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변화들이 쌓여서 다양한 종이 만들어지는 것이 진화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정말 그 변화가 쌓여서 종분화가 일어나는 걸 우리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 화석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의 예를 보면 지금 여기 고래래요. 현생의 고래를 보면 고래는 어디에 살아요? 바다에 살아요. 근데 우리가 고래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생물의 화석을 봤더니요, 얘 육상에서 살던 생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가 살고 있는 뭔가의 변화가 있었겠죠. 그 변화에 적응하는 형태에서 얘네들은 조금의 특성의 차이, 생김새의 차이, 그렇죠. 변이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 변이들이 생존에 유리한 변이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자손에게 물려주고 대물림 되면서 그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돼서 지금과 같은 이런 변화의 과정, 진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은 이해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이 종과는 조금 다른 종이 되었어요. 종분화가 일어났습니다. 생물의 종이 다양해졌네요. 라고 우리 친구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뭔가 알 것은 같은데 선생님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변이로 들어가서 변이부터 이 진화를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야 하는지 한 단어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같은 종에서 같은 종이어야 돼요. 꼭. 우리 다른 종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종. 선생님, 똑같은 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여기 완두콩이 있어요. 얘 완두콩이라는 한 종이죠. 근데 얘 표면을 봤더니 어떤 애는 둥근 표면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애는 주름진 표면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얘네 특성의 차이,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우리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봤더니 달팽이의 껍질을 보니까요, 얘네 완전히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또 그 옆에 보니까요, 무당벌레의 무늬도요, 다 다르대요. 한 종에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여기도 보니까 사람 손의 색깔이 어때요? 모두 다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같은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습성, 형태, 형질의 차이를 우리는 지금부터 변이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변이는 그럼 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지금 변이가 뭐라 그랬어요? 나타나는 형태, 형질, 형태와 성질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나타나느냐? 이거 왜 발현되냐는 거죠. 당연히 누구 때문에 발현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유전자에 의해서 그런 형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변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유전자는 어떻게 돼요? 자손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니까 그 변이가 전달되고 다시 얘기하면 변화가 쌓여서 결국 진화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변이라는 것이 진화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조금씩 감을 더 잡아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변이와 진화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변이는 생물,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였어요. 그 차이가 자손에게 유전자로 돌려주고, 다시 되물려주게 되면서 이런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변화의 전체적인 과정,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는 변화의 과정, 진화가 일어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니까요. 결국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 변이가 전달되게 되면 그것이 쌓여서 진화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변이는 진화를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는 변이를 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다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저요. 이 변화,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일어나면 진화가 일어난다는 것까지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변이는 왜 나타나나요? 만약에 이런 질문이 들었으면 우리 친구들 이제 점점 과학을 아주 잘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도대체 그럼 저런 변이는 언제, 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을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예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 붉은 꽃을 결정하는 붉은 꽃이라고 형질이 나타나는 꽃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 꽃이 붉은색 꽃이 되려면 한 쌍의 유전자, 지금 여기 라지알이라는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붉은 꽃이라는 형질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라지알만 가지고 있는 생물이었다면요. 자손에게 뭐밖에 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라지알밖에 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떤 조합을 하더라도 그 생물은요, 라지알밖에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붉은색 꽃만 나타나겠죠. 근데 이유는 알 수가 없대요. 돌연히 갑자기 유전자, 즉 유전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서 갑자기 이렇게 라지W를 갖는 이러한 구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돌연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돌연히 갑자기 변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는 형질을 보면 갑자기 하얀색 꽃, 흰 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런 한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 변이가 첫 번째 돌연변이로부터 나타날 수 있군요.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요인 찾았습니다.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의 첫 번째는 돌연변이구나.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붉은색 꽃만 있을 때는 자손에게 줄 수 있는 생식세포가 라지알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합이 되는 그 다음 세대의 한 형질은요, 라지알의 붉은 꽃밖에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 돌연변이 때문에요, 흰색 꽃이 생겼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조합이 가능해졌어요? 이 꽃으로부터 라지알을 받고 또 이 꽃으로부터 W를 받게 되면 어버이 형질에는 없었던 RW라는 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얘 색깔이 붉은색인가요? 흰색인가요? 둘 사이에 우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때 어떤 색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봤더니 분홍색 꽃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선생님, 분홍색 꽃은 어버이 형질에 없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원래 붉은색 꽃 있었죠. 그리고 돌연변이로 지금 흰색 꽃 나타났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자손을 만들 때 생식세포,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자손을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있는 라지알, 여기에 있는 라지W를 받음으로써 전혀 다른 새로운 조합에 없었던, 어버이 형질에는 없었던 분홍색 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없었던 형질, 즉 변이가 나타났네요. 그래서 우리는요, 변이를 일으키는 또 다른 요인 하나로 유성생식이다라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유성생식이 뭐예요? 암수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자손이 만들어지는 방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 형질에는 없었던 새로운 조합의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훨씬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요, 선생님, 변이가 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인데, 이런 변이가 다양해질 수 있는 요인의 첫 번째는
돌연변이가 있고 두 번째는 유성생식이 있다는 거군요.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변이를 일으키는 것에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이 있고 그런 변이는 진화를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생물의 진화와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를 할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보니까요. 진화는 생물이 한 세대 안에서 변하는 현상이다? 우리 진화 뭐라고 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변화가 누적되는 겁니다. 우리 이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한 세대 안에서 일어난대요. 우리 친구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고요. 진화가 일어나면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네요. 진화가 계속되면 변화가 누적되면 종이 분화가 됩니다. 다른 종이 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진화의 결과 오늘날 지구에 사는 생물종이 다양해진 거죠. 왜냐면 그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서로 다른 종이 되어 종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니까 다양한 생물종이 살게 됩니다. 라고 보셔야 돼서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의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만 변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종의 개체 사이? 우리 변이라는 건 뭐였어요?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형질의 차이였잖아요. 따라서 우리 친구들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변이는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거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변이도 전달됩니다. 이 얘기 했었죠. 그래서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변이가 없는 생물 무리에서만 진화가 일어난다고요? 바로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변이가 없는 무리에서만 진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요. 유전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우리 붉은 꽃만 있었는데 갑자기 흰색 꽃이 나타났다고요. 우리 이거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렇죠. 우리 그거 돌연변이에요.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변이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유전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돌연변이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새로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원래 라지알만 있었잖아요. 분홍꽃. 근데 갑자기 라지 W 생겼다고요?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형질을 가진 자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성생식에서는요. 부모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원래는 라지알만 받아서 계속 빨간색 꽃이 만들어졌는데 라지알 받고 라지 W 받으니까 새로운 조합에 의해서 분홍색 꽃 생겼잖아요. 즉 다양하게 조합이 되어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유성생식이라고 하고 이런 유성생식 때문에 변이가 다양해집니다. 라고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과 이제 선생님이 첫 번째 벌써 변이와 진화에 대한 관계를 해석해 본 거예요. 변이라는 것이 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었구나. 자, 그러면 이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해시태그 두 번째에서는요. 이런 진화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선생님과 함께 진화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도대체 이 진화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까? 자, 그러면 우리는 누가 제시한 진화설을 볼 거냐면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바로 자연선택설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자연선택은요. 진화를 대표하는 가장 설명하는 대표적인 원리다라고 우리 친구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윈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서식지, 환경에 원래 지금 살고 있는 생물의 개체보다 조금 더 많은 개체수가 살고 있었대요.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잉생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이 살고 있었어. 조금 더 많이 살고 있었어.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얘네들이 그냥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린, 목이 긴 기린도 있는데요. 옆에 보니까 목이 중간 정도 되는 기린도 있고 그 옆에 목이 훨씬 짧은 기린도 있대요. 얘네 하나의 종이었는데 특성의 차이, 형질의 차이,
변이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얘네들 변이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변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요. 한정된 서식지, 한정된 먹이라고요. 자, 그래서 한정된 서식지를 두고 이 많은 개체들이요. 경쟁을 시작했겠죠. 그리고 먹이를 먹어야 하는데 나뭇잎을 먹는데요. 만약에 이 밑에 있는 나뭇잎이 있었다면 모두가 목이 닿기 때문에 먹었을 거예요. 만약에 낮은 곳의 나뭇잎을 모두 먹었다면 저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높은 곳에 잎을 두고 얘네들이 경쟁을 시작하겠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네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을 합니다. 생존 경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딱 봐도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이 있어요. 어떤 생물이 훨씬 더 먹이를 섭취하는데 더 유리할까요? 선생님 당연히 목이 긴 기린이 훨씬 유리하죠. 맞아요. 그거예요. 얘네들은 한정된 서식지, 한정된 먹이를 가지고 경쟁하는데 보다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지고 있던 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걔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더 그 변화에 적합한 자가 있었대요. 그걸 우리는 적자 생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 그 변화된 환경에 혹은 그 환경에 훨씬 더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 그걸 가지고 있는 적합한 자가 생존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생존하게 됐더니 목이 짧은 기린은 자연스럽게 도태되었고 목이 긴 기린이 남아서 계속적으로 자손을 만들면서 개체수가 많아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목이 긴 형질의 일이 자손에게 계속 전달되면서 지금은 목이 긴 기린만 남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이 목이 긴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자연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생물의 진화를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건 자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다 고등한 생물을 선택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에 보다 유리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개체가 있었고 그 개체가 생존에 유리해서 자기들끼리 경쟁했고 그 적합한 자가 살아남으면 우리는 그것이 자연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윈은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명하게 됐는지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다윈이요.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거기에 도착했더니요. 갈라파고스 군도 안에 핀치새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핀치새가 가만히 관찰을 했더니요. 그냥 다 똑같은 핀치새인 줄 알았더니 부리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부리를 봤더니 굉장히 얇고 긴 부리를 가진 아이가 있었고 어떤 핀치새는요 굉장히 단단하고 큰 부리를 가진 핀치새도 있었대요. 근데 얘네들의 먹이가 무엇인가 봤더니 즉 이 핀치새 사이에는 크고 작은 부리 모양의 변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네의 먹이가 뭐냐면 크고 단단한 씨앗이었대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어떤 부리를 가지고 있으면 크고 단단한 씨앗을 먹는데 보다 유리했을까요? 얘네는 한정된 먹이를 가지고 경쟁했을 거라는 거예요. 생존, 경쟁했겠죠. 그럼 적합한 자가 살아남았을 거예요. 적자, 생존. 어떤 부리를 가진 핀치가 살아남았느냐? 바로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들이 살아남게 되었고 계속 개체수를 늘려가겠죠. 그렇게 자연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보시면 얘네들 변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부리에. 근데 얘네들끼리 생존 경쟁하게 되면 적자 생존, 적합한 자가 살아남았고 결국이 자연이 선택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생물이 진화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다윈의 자연 선택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연 선택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남겼을까? 우리는요 조금 더 이 부분을 확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다윈의 자연 선택론, 진화론이요. 우리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딱 나눠서 외우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당시에는 물리나 화학 같은 어떤 법칙 이런 것들이 과학을 딱 잡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생물이라는 것이 딱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생물이 과학인가 아닌가 이렇게 할 때
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딱 등장하게 되면서 이 생물들 사이에 어떤 분류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리매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생물들이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 차이점도 있구나. 이 생물과 이 생물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 생물과 이 생물은 조금 먼 사이예요. 가깝고 먼 사이를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유연관계라고 하는데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이게 등장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물 사이의 동일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제공이 되었다라는 부분에선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당시의 환경이 산업혁명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구조였는데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서 이 자본주의가 자리 잡는데 이런 다윈의 진화론이 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선생님 사회적으로나 또 생물학적으로나 굉장히 좋은 결과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자, 우리 다윈의 자연선택설, 진화론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너희 가지고 있는 조금의 변이 그런 차이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얘네는 당연히 경쟁해야 되고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 건 자연의 섭리인 거야. 이렇게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나 경제 혹은 인종적 차별,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이런 다윈의 진화설이 왜곡되어 이용하게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보면 이게 사회학적으로는 이런 부정적이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구나 라는 것들도 우리 친구들이 좀 보다 폭넓게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모습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바꿔놓은 하나의 진화설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좀 폭넓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요.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수행평가로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꼭 꼼꼼하게 다윈의 진화론이 생물학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었고 사회학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었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를 꼭 체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윈의 자연 선택을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에 적용해서 해석해 볼 수도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처음에는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다가 항생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니까 항생제 쓰면 얘는 세균들이 다 어떻게 할까요? 다 죽겠죠. 그래서 그때는요, 항생제가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돌연변이 공부했잖아요. 갑자기 돌연이 유전자의 변형에 오면서 항생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동일한 항생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항생제 내성 세균이 없는 세균들은 죽게 되겠지만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들은 죽게 되겠지만 내성이 있는 유전자, 이 세균은 살아남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자연 선택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개체수를 늘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후를 봤더니 항생제 내성 세균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항생제를 쓰게 되면 그때는 말을 듣게 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 또 다른 항생제 내성을 가진 어떤 유전자가 있고 여기도 있고 굉장히 그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는 이런 세균을 슈퍼박테리아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이런 항생제 내성 세균에 출현해서 자연 선택을 가지고 어떻게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봐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요. 다윈의 진화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윈이 제시하였으며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원리가 뭐예요? 그쵸, 오늘의 주제 바로 자연 선택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변이가 있는 생물 무리에서 환경에 잘 그렇죠. 잘 적응하게 해주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는요. 다른 개체들에 비해 생존율과 그리고 생식 성공률이 당연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 방향으로 생물이 진화하게 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자연 선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연 선택에 대한 생물의 진화 과정과 기린의 진화 과정을 바르게 연결하래요. 자, 그럼 봤더니 변이에요. 그럼 한 종 안에서 특성의 차이, 형질의 차이를 봐야겠죠. 보니까 오늘날 모든 기린이 긴 목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는 결과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거고 높은 곳에 입을 두고 얘는 경쟁이 일어난 거네요. 그 다음 보니까 목이 긴 개체는 살아남아 자손에게 목이 긴 형질을
전달했대요. 이건 뭐예요? 이게 결국 자연 선택되었습니다. 목이 긴 개체가 자연 선택된 것이겠죠. 기린의 조상 무리에는 목의 길이가 다양한 개체들이 있었다? 이게 목의 길이가 다양했다? 바로 변이를 설명하는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는 리을과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존 경쟁, 우리 여기 경쟁 찾았잖아요. 니은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자연 선택, 여기 디귿번과, 그리고 생물의 진화는 첫 번째 기억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예시를 통해서, 기린의 예시를 통해서 다윈의 자연 선택을 각 단계별로 우리 친구들이 이해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꼼꼼하게 다시 개념 정리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갈라파고스 군도에 크고 단단한 씨앗을 맺는 나무가 서식하는 섬이 있었어요. 거기선 당연히 어떤 부리를 가지고 있어야 생존에 유리해요. 당연히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치가 자연 선택되었고 그 방향으로 진화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해하셔야겠죠. 자, 항생제 내성 세균이 출현할 때 무엇이 일어나 내성 유전자가 만들어져요? 우리 이거 갑자기 돌연이? 그렇죠. 돌연 변이에 의해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만들어졌고, 그 아래 부분 같이 한번 해석해보면 항생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바로 뭐가 자연 선택돼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은 도태되겠죠. 하지만 항생제 내성 세균은 자연 선택될 거예요. 그래서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한 종에서 특성의 차이, 형질의 차이, 변이라는 것이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서 변화들이 누적되면 진화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진화가 일어나면 생물의 종이 다양해집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다양해진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요, 우리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 생태계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많아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선생님, 생태계가 뭔데요? 자, 우리 개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개라는 게 뭐예요? 커다란 영역에 이 커다란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어떤 균형을 유지하는 전체적인 집합. 이것을 우리 개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그럼 생태계가 뭔지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생태계가 뭔가 봤더니 생물이 환경과 혹은 생물이요, 다른 생물들과 서로 상호작용한대요.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개를 이루는 것이 우리는 생태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생태계 자체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생태계에서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생물? 그럼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종 자체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 자체도 많고, 우리 오늘 계속 변이에 대한 얘기하니까 하나의 종이더라도 그 안에 변이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되겠죠. 즉, 이렇게 종 자체도 많아야 되고 한 종으로 볼 때도 다양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물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나타낸 것이 생물 다양성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생물 다양성을요, 한번 하나의 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생물 다양성 보니까 지구의 다양한 환경에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선생님 도대체 어떤 생물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서 밑에 보면요, 지구에 사는 생물을요 다 포함하는 거래요. 되셨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런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여러 생태계에서 이 얘기했거든요. 생태계 자체가 다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얘기할 때는 첫 번째,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생태계 다양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였죠. 그럼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라고 하면 종 자체가 일단 다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종 자체가 다양해야 됩니다. 종 다양성이 두 번째래요. 자, 그럼 같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특성의 차이, 생김새의 차이, 형질의 차이, 그렇죠. 변이가 다양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변이라는 건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유전적으로 얘네 다양해야 돼요. 라고 해서 세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생물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는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을 모두 생각해 주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한 번에 그림이 안 그려질 수도 있어서 선생님 그림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요 3가지 종류의 다양성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우리나라의 생태계 다양성이래요. 봤더니 숲도 있고요, 강도 있고 초원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것도 있겠어요. 꼭 우리나라 아니더라도 사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늪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바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생태계는요, 크고 작은 여러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요, 하나의 생태계를 이렇게 넓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숲이요,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숲이라는 생태계를 봤더니 정말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요, 그 안에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생태계 안을 보더라도 그 안에 존재하는 종이 다양해야 됩니다. 종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종을요, 또 이렇게 확대해 보면 무당벌레의 무늬가 다 달라요. 생김새의 차이, 특성의 차이,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네요. 얘네 유전적으로도 다양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생물 다양성은요,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생물 다양성이 높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생태계 다양성도 높아야 되고 종 다양성도 높아야 하고 유전적 다양성도 높을수록 세계가 높다면 생물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고 각각의 다양성이 높을 때 어떻게 이게 생물 다양성과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건 뭐예요? 개체들이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개체들의 다양한 형질, 그럼 만약에 거기 서식지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럼 어떤 형질들은 적응할 수 없었겠지만 그 중에 변이가 다양하다면 적응할 수 있는 개체가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즉 환경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멸종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멸종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이해해 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이 있으면 있을수록 생물 다양성은 증가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종 다양성은 그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볼게요. 이번에는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를 보자는 거예요. 자, 많은 종류의 생물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친구들 먹이 삿을 본 적이 있어요. 풀잎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를 그리고 우리 개구리가 먹고 개구리를 뱀이 먹고, 이렇게 선형, 단형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먹이 사슬은요, 한 종류의 종이 멸종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종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죠. 근데 이런 먹이 사슬이요, 그물처럼 아주 얽혀 있는 먹이 그물을 보게 되면 한 종의 멸종으로요, 다른 종이 멸종할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보다 그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셔서 생물 다양성이 높으려면 종 다양성이 높은 것이 결국 중요한 거구나.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또 왜 중요한지를 보자고요. 자, 다양한 환경 조건이 있다는 거죠. 어느 지역은 늪이에요, 어느 지역은 강이에요, 어느 지역은 바다고, 어디는 초원이고 사막이고. 자, 그러면 각각의 환경에 따라 서식할 수 있는 종이 당연히 다르겠죠. 즉, 다양한 환경 조건이 있다는 것은요,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다양한 종으로 진화할 가능성, 거기에 살고 있는 종 자체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이 생물 다양성으로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건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또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다양성도 증가합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이런 생물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것들 생물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쌀, 이거 우리 식량이잖아요. 이거 우리
바로 이 생물들로부터 얻고 있어요. 또 목화를 우리 가지고 솜을 만들거나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제 얻었어요. 또 소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목재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물 자원으로서도 이 생물 다양성이 높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친구들 같이 이런 생물 다양성이 도대체 왜 감소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생태계 다양성, 또 종다양성,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 높게 유지해야 돼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뭐냐는 거죠. 원인을 봤더니 서식지를 파괴한대요. 우리가 무분별하게 개발하거나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서식지를 자꾸 파괴하게 되면 결국에 생태계에 교란이 온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대요. 또 남획하거나 불법 포획하면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겠죠. 또 외래종을 도입하는 거, 이런 거에 우리 친구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외래종이 들어오면 종 하나가 느는 거 아닌가요? 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건가요? 근데 이런 외래종은요, 보통 천적이 없는 외래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정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생태계에 교란이 오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천적이 없는 외래종의 도입이라든지 환경오염,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고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그래서 크게 세 개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에너지 절약하는 거, 그리고 자원 재활용하고 친환경 제품 사용하는 거. 그럼 보다 높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봤더니 뭔가를 지정하고 법을 만들고 이런 거 있죠. 보니까 야생생물 보호 법을 지정한대요. 국립공원을 지정하거나 멸종위기종 복원을 하고 종자은행을 통한 생물의 유전자 관리 같은 걸 하는 것이 국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보다 국가들끼리 모여서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봤더니 다양한 국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변이부터 시작해서 이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진화를 거쳐서 생물의 종이 다양해지는 거, 생물 다양성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무엇이 있는지 여기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요,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를 포함한대요. 이거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니까 동그라미를 골라주면 되겠고요. 생물 다양성에는 각각의 생물종이 가지는 유전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생물 다양성에요, 유전적 다양성 있었잖아요. 거기에 유전 정보 있으니까 당연히 포함됩니다 라고 골라주셔야겠죠. 유전적 다양성은요, 서로 다른 종의 개체 사이, 근데 유전적 다양성, 형질의 차이, 변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종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거기에 나타난 형질의 다양함이다. 우리 친구 정답 X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생태계 다양성에는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양함까지를 표시한다. 즉 생태계라는 건 생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과 환경, 얘네들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변이가 다양한 종일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낮다? 근데 변이는 차이를 얘기하는 거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것이었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 이거는 X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생물이 진화해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면 종 다양성이 높아진대요. 생물이 진화해서 종이 많아졌어요. 그 말은 종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요. 정답 동그라미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와 얘를 있는 대로 바르게 연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 오른쪽을 읽어보면서 어떤 것인지 연결을 해볼게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일단 종 자체가 441개래요. 그럼 얘 종이 많은 거? 선생님, 얘는 종 다양성이에요. 새로운 생물이 발견되었대요. 맞죠? 그 다음에 아시아 무당벌레 반전무늬가 다양하대요. 지금 한 종에서 나타나는 차이니까 이거 유전적 차이가 되겠네요. 유전적 다양성. 우리나라에는 산, 강,
초원, 생태계 자체가 다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요. 생태계 다양성이 될 것이고 숲이라는 생태계에 참나무, 무당벌레, 고슴도치, 개구리 등 종이 다양합니다. 종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따라서 우리 친구들 유전적 다양성은 니은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종 다양성은 기역과 리을을 연결, 생태계 다양성은 디귿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으니까요. 꼭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요.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어떠네요. 변이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변화에 적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고 우리는 그것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멸종할 확률은 낮아지게 되니까 결국 유전적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했던 거예요. 자, 현재 상업적으로 대량 재배되는 단일 품종, 유전적 다양성이 낮은 바나나라는 거예요. 근데 특정 질병으로 얘가 멸종 위기에 처했대요. 그럼 다양하지 않으니까 그게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게 되면 그 종은 바로 멸종이 되겠죠. 즉, 얘는 단일 품종,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종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는요. 생물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 이게 뭐예요? 종 다양성이 높다는 건 여러 종이 있다는 거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따라서 복잡하게 형성되므로 한 종의 멸종으로 인해서 다른 종도 멸종할 확률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까 낮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생태계 다양성이 어떤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종으로 진화할 수 있으므로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대요. 그 말은 생태계 다양성 자체가 높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은 이렇게 종으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는 생물에서요, 식량, 의복 등 다양한 그렇죠. 우리 자원을 얻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뭐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다뤘던 내용이고요. 푸른 곰팡이, 주먹, 그리고 버드나무들은요. 인류에게 어떤 걸 줬어요? 우리에게 의약품의 원료를 제공하고 있는 생물 자원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거 앞에서 봤었죠.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무분별하게 개발하게 되면서 서식지를 파괴한다든지 혹은 천적이 없는 외래종을 도입하는 거, 남획과 불법 포획, 환경오염 등 모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었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방안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얘기에 에너지 절약이나 자원 재활용은 내가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거나 멸종위기종 복원은 나라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국가적 수준에서 하는 것이었고요. 생물다양성 협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할 수 있는 바로 국제적 수준에서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이제 생물 다양성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제 다시 POTD로 돌아가서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사진 보면 어때요? 선생님 이거 다윈의 자연 선택설 사진이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변이, 생존 경쟁, 그리고 적자 생존, 자연 선택, 생물의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변이와 진화, 그리고 진화설, 더 크게는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벌써 3단원의 핵심 개념을 모두 학습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이 3단원 총정리를 할 테니까요. 반드시 우리 친구들 꼼꼼하게 복습해주면 좋겠습니다. 복습할 때요. 우리 EBS 아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거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이 3단원 변화와 다양성을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